구약성서, 이거 진짜 역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신화일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마치 탐정처럼 고고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일종의 사건 파헤를 여는 거죠. 자, 돌에 새겨진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건 수세기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성경이 진짜 있었던 일의 기록이냐 아니면 그냥 한 민족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냐.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궁금증이 아닌 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돌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첫 흔적을 찾아보고 그 다음엔 다윗 왕, 그리고 성경 본문을 누가 썼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미스터리인 이집트의 침묵까지 핵심 증거들을 차례대로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과연 성경 밖의 다른 역사 기록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고대에 정말로 존재했다고 나올까요? 여기 바로 그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메르넵타 석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돌판은 성경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기록 중에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근데 이 석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려면 한정사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단어 뒤에 붙이던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거예요. 이 꼬리표를 보면 그 단어가 사람인지 도시인지 나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뭐랄까 요즘으로 치면 해시태그 같은 거죠. 해시태그 도시, 해시태그 사람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석비를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스클론이나 게제르 같은 곳은 외국 땅 또는 도시를 뜻하는 한정사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뒤에는 외국 민족을 뜻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한정사를 붙여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기원전 13세기에 이집트는 이미 이스라엘을 어떤 도시에 정착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들 집단, 즉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 시대를 묘사하는 방식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좋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과연 그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서왕처럼 그냥 전설 속의 영웅이었을까요? 사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다윗 왕을 그냥 신화 속 인물로 생각했어요. 왜냐?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그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성경 밖에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영화처럼 이 깨진 돌 조각 하나가 발견되면서 이 모든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텔단 석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람 왕이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자랑하려고 세운 비석이에요. 그런데 이 비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랑 또 다른 왕을 무찔렀는데 그 왕을 다윗의 집에 속한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윗의 집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고 나서 150년이나 지났는데 그의 적국의 왕조차 유다 왕국을 당연하다는 듯이 다윗의 가문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한 왕조를 세운 강력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외부 증거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역사 속 인물과 민족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수사 방향을 좀 바꿔서 성경 텍스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5권,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들은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언제 쓴 걸까요? 학계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쓰였느냐? 아니면 그로부터 수백 년이 훌쩍 지난 기원전 7세기쯤에 다른 편집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짜집기해서 만들었느냐? 이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바로 신명기라는 책의 문학적인 구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신명기의 전체적인 틀이 기원전 7세기에 유행하던 문서 양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13에서 14세기, 즉 모세 시대로 추정되는 때에 유행했던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조약 문서 양식이랑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왕을 소개하는 전문으로 시작해서 왕이 베푼 은혜를 쭉 나열하고
법조항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로 마무리하는 이 흐름. 이건 그냥 그 시대 법률 문서의 표준 양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글의 형식이라는 건 시대별로 유행이 있잖아요. 만약에 신명기가 비평가들 말대로 기원전 7세기에 쓰였다면 당연히 그 시대에 유행하던 아시리아 제국의 조약 양식을 따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7세기 조약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서문 같은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21세기에 이메일을 쓰면서 19세기 편지 양식처럼 문안인사 올립니다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시대가 안 맞죠? 이 문학적인 지문은 신명기가 쓰여진 시대를 아주 강력하게 모세 시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큰 난관, 그러니까 없음의 증거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그런데 왜 이집트 역사에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을까요? 이 점이 바로 비평가들이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아니, 수십만 명의 노예가 한꺼번에 탈주하고 나라 전체가 재앙으로 뒤덮였는데 어떻게 공식 기록에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 이건 정말 타당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카데시 전투인데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 전투는 이집트가 매복에 걸려서 거의 전멸할 뻔하다가 간신히 비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전역의 신전벽에다 뭐라고 기록했냐? 자기가 혼자서 수천의 적을 물리친 엄청난 대승리였다고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공식 기록이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파라오의 위대함을 알리는 선전물, 즉 프로파간다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무승부도 그렇게 위대한 승리로 포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이 완벽하게 패배하고 노예들은 다 도망가고 최정예 부대는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국가적인 대참사를 관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어쩌면 이집트의 이 침묵이야말로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패배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역사 기록 방식이었으니까요. 공식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메아리 같은 건 남아 있습니다. 이프에르 파피루스라는 고대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인 모를 재앙 때문에 이집트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강이 피로 변했다. 온 땅에 역병이 퍼졌다.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재앙의 모습이랑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출애굽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끔찍한 재앙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문학적 상상력 속에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흔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각각의 증거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는 외부 기록으로 확인됐고 다윗이라는 왕조의 실존은 심지어 적국의 기록으로 증명됐습니다. 또 성경 텍스트 자체를 분석해보니 그 문학적 구조가 성경이 말하는 시대를 가리키고 있고 가장 큰 약점이었던 기록의 부재 문제는 당시 이집트 역사기록 관행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사라진 과거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고고학적 증거와 오래된 문헌 기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과거의 진짜 모습을 재구성해야 할까요? 이 사건 파일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기보다는 어쩌면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고 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